네, 금투세 폐지 동의 발언이 이재명 대표로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의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양상을 기록하고 있죠. 현재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하면서 시장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RB 동일이 17.81%까지 상승을 하면서 5,72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대한제강, 넥스틸 같은 종목도 8%에서 11%까지 강세입니다. 대왕고래 관련주가 이 스틸자가 붙는 종목들인데 넥스틸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대한제강이 오늘장 11%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이슈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200억 원 규모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금요일장의 상한가, 오늘장은 11%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주항공 등 LCC 관련주 강세, 제주항공이 8% 넘게 상승을 하면서 9,92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LCC 여행주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비상교육이 7.93%까지 오르면서 9,4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 하나투어 7.5%, 에코프로 머티가 7.3%, 3분기 실적 부진의 뒤로 한 채 오늘장에 배터리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움직입니다. 역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인데 오늘 관련주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시죠. 세방전지가 6.64% 상승하면서 73,9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면 실적 부진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요. 롯데웰푸드가 3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6%의 하락, 그리고 호텔신라 역시도 어닝쇼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요 부진이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실적 부진과 불확실성이 좀 장기화될 수 있겠다는 증권사의 전망과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 함께 나오면서 호텔신라가 6.42%가 하락한 48,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진건설로봇이 8%가량의 하락을, 아파트 효과가 있었던 YG 플러스가 8%까지 조정받으면서 5,000원 선까지 돌아왔습니다. 유니온이 6%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뒤로 이어서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서 대한유화, 화학주가 5.2%의 하락이고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 일신석재가 5.1%, 트럼프 트레이딩의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도 4.56%의 하락입니다. 해리스 쪽이 경합주 7개 가운데에서 4개에서 좀 그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해리스 우위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고요. 인스코비나 태형건설 우선주도 4%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주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또 기다렸던 이슈죠.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재명 당대표의 입에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주도주들은 뭐 반도체든 2차전지든 제약바이오든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저번 주에 이제 강조드렸었던 게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또 새롭게 수급이 또 쌓여지는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얘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먼저 DS 단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이제 또 언급을 드리면서 SAF 대체항공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크게 주목을 했고 2027년까지 1조 원 정도의 수주를 또 받았기 때문에 해마다 또 4천억 정도의 또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관심을 크게 받은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저번 주에 언급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오늘까지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특히나 이러한 그림을 가져가는 종목이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에 대한 결과가 또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한 바퀴
또 대거 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또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번 주까지 전체적으로 개별주에 대한 또 순환이 나오고 이번 주는 새롭게 이 종목 순환이 나오기 위해서 수급을 또 쌓아놓는 그러한 한 주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한 주인 와중에 대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금투세 폐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11월 달에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아주 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만한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번 주에 수급을 또 많이 쌓아놓는 종목들이 결론적으로 또 굉장히 다음 주부터 우리에게 수익을 좀 크게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은 결국 대금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대금이 부족하니까 종목에 대해서 상승이 나올 때 지속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순환 자체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온다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사실 종목을 컨택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대금의 이 족쇄였던 발목을 잡았었던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결론적으로는 대선 이슈만 지금 잘 마무리가 되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먹거리가 활발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 주에도 제가 강조드렸던 게 11월 달은 원래 전통적인 강세장이었고 더구나 또 대선 끝나고 나면 또 강세장이었던 게 거의 대부분이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금투세만 잘 마무리가 되면 충분히 우리 시장은 먹거리가 많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또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를 하는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롭게 또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 DS단석처럼 무언가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또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상당히 반가운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하락 종목 중에는 이제 LNF를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죠.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잖아요. 시장에 자금을 다시 한번 유입시킬 만한 결론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뭐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알테오젠, 뭐 이러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주도주 종목군들 중에 형들 대장주들은 수급을 다 전체적으로 잘 받고 상승이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도주 중에 대장주격인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또 잘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BM이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또 목표가 상향에 대한 부분 이제 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업황이 개선이 되면은 가장 또 빠르게 이 수익성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오늘 특히나 조금 수급이 쏠리는 건 그동안에 바닥에 대한 확신이 완벽하게는 좀 없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업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바닥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성이 크게 끌어올려지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완전한 바닥은 아닌 건가라는 약간의 이제 또 의문부호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바닥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질 수 있으니까 목표가를 또 상향하고 매수 의견으로 바꾼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이 계속해서 같은 그림을 또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죠.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이전에 결국 뚫지 못했었던 박스권 상단 부분 고점 부근, 가격 분기점에서 또 오늘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비단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뭐 LNF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반등 나와주다가 12만 원 구간에서 또 윗꼬리 그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길게 보게 되면은 1차적인 가격 분기점이 12만 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그 외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가격 분기점에 여전히 또 이제 뚫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같은 그림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점. 바닥을 잡아주면은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면 행보 그리고 다시 재상승 그리고 또 매물 구간에 부딪히는 이러한 그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물대를 좀 확실하게 소화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매물대를 소화해주면 추가적인 상승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 게 결론적으로는 또 정말 의미 있는 움직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매물 구간 가격 분기점 소화해 주는지 이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물대 부딪히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는 배터리주 가운데서 LNF 알아봤고요. 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DS 단석 이슈도 붙었죠. 바로 친환경 항공유입니다. 유럽과 미국 쪽에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쪽 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기업 쪽으로 1조 규모 또 수주를 했었고 또 이렇게 잭팟이 터졌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속 항공유,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한 관심 커지면서 DS 단석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오늘 자이글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여행주,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나란히 상한가 들어가면서 6,000원에서 5,700원대 주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이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에 대해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9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반응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요.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진단 키트주들도 동반해서 상승인데 이 종목이 특히 24% 강세, 레몽레인이 오늘장에 22%까지 급등하고 있는데요. 배우 이정재 씨가 경영권 분쟁에서 압승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레몽레인의 주가도 오늘장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 오성 첨단 소재 같은 종목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면서 해리스 트레이드, 마리화나 관련주 강세고요. 리튬주, 하이드로 리튬이 20%,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주 화성밸브까지 18% 크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처셀, TS 네스젠, 이램 같은 종목들 16에서 19%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예스티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HPSP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해서 특허 무효 소송을 냈는데 이게 좀 기각되는 결과가 나왔죠. 예스티 측에서는 그래도 1차 목표는 달성했다라면서 이 HPSP 쪽에 고압 어닐링 장비 시장 진입 시기를 좀 더 조금 지연시키거나 좀 이런 좀 방해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1차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반응이 있지만 이 특허 소송이 기각되면서 예스티의 주가가 25%까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스앤 에어로스페이스가 14%, 경남제약, 한일단주, BHI까지 10% 내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주 BHI 조정 8%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서 디지털 조선 7.8%, GD 관련 주더라고요, 이 종목. 그리고 이미지스가 7%, SG, 판타지오, 카티스까지 5에서 6%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또 이제 오늘 여행주, 특히나 뭐 이제 항공주라든지 혹은 또 여행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이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무비자 입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나 상한가에 또 들어선 모습입니다. 뭐 노랑풍선, 뭐 그다음에 참 좋은 여행, 시장에서 여태까지 관심을 받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죠. 사실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았습니다. 뭐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4년간 끌었었던 뭐 기업 결합에 대한 건이 드디어 뭐 결론이 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최근에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또 마찬가지로 기업 결합에 대한 또 이제 이야기들 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지금 LCC들 뭐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에 또 이 항공사들의 환경이 좀 우호적이죠. 여객 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유가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항공사들에는 워낙에 또 이제 우호적인 환경들 뭔가 실적이 좀 끌어올려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와중에 지금 또 이제 중국 무비자 입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다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여행주들 지금 이제 또 뭐 참 좋은 여행이나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거래대금이 5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갔는데 거래대금이 18억 정도면은 시장에 관심은 전혀 없는데 이제 또 그냥 무비자 입국발 이슈에 따라서 그냥 상한가로 말아 올려버렸다 정도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들은 뭐 굳이 볼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된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으로 얼마나 많이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뭐 정서상 중국에 대한 정서가 또 우리 국민으로서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항공주 정도만 보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최근에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LCC 쪽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또 상승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약간 또 윗꼬리를 그리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서 일단은 과연 지속성이 좀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론적으로는 조금은 어느 정도 좀 조심해서 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예로 들어서 뭐 코스닥 하락주 중에 지금 스펙코를 보게 되면은 완전하게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뭐 저번 주까지는 시장이 워낙에 불확실성이 많았기 때문에 하락에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또 많이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번 주로 또 새롭게 넘어오면서 저번 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이제 슬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죠. 더군다나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가 정말 특히나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무언가 다시 한번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연쇄적으로 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특히나 수급을 잘 받아내는 종목군들은 여태까지는 시장에 자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에 또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지속성이 조금은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9월달, 10월달, 8월달부터 급락 나오고 나서 사실 8월, 9월, 10월 3개월간은 시장이 워낙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금투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근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특히나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은 여태까지 3개월과는 다르게 굉장히 또 좋은 그림이 11월 달에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3개월 동안 수익을 못 챙겼다라고 한다면은 11월 달 한 달 만에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특히나 잘 골라서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그러면 11월 달에 또 좋은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금투세 미국 대선 3분기 실적 공매도까지 불확실성 해소 구간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또 어떤 주도주를 가지고 움직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반영했었던 방산주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